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릿입니다. 이 책은 2025년 2월에 출간되어 한 주도 지나지 않아 자녀 교육 부분 1위에 오른 책이에요. 출판사는 인플루엔셜, 저자는 김주환님입니다. 이 책은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든 해내는 마음 끌려 다시 말해 그릿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계 최초로 그릿 개념을 정립한 김주환 교수가 최신 연구 성과를 접목해 12년 만에 새롭게 출간한 전명 개정판입니다. 15만 독자가 감동한 내면 소통의 이론을 자녀 교육에 접목한 책으로 인간 성취력의 비밀을 밝히고 있지요. 왜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걸까? 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까? 공부하는 학생과 부모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즐겁게 끝까지 공부하는 마음 근력 훈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출간 후 현실에서 실천적인 해답을 담은 도서를 고민하던 저자는 시험을 앞둔 학생부터 치열한 경쟁 속의 직장인까지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라는 판단 아래 성취력을 높이는 비법, 즉 그릿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며 2013년 초판을 출간했습니다. 이번 전명 개정판에서 저자는 뇌과학에 기반한 저자의 최신 연구 성과를 접목해 그릿 개념을 재정립했습니다. 그릿은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 동기력, 이 세 가지 마음 근력을 통해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비슷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비슷하게 노력하는데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성취 역량인 그릇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부든 무엇이든 높은 수준의 성취 역량을 발휘하려면 마음 근력, 즉 그릿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릿을 끝까지 노력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상에서 그릿을 키움으로써 공부는 물론 무엇이든 다 잘 해내는 법을 소개하며 여전히 입시 지옥이라 불리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아이를 무엇이든 잘 해내는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온갖 어려움과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와 적극적인 도전의식을 일깨울 수 있었어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릿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주하는 현실의 벽 앞에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최고의 책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든 해내는 마음 근력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든 해내는 마음 끌려. 왜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스스로 즐겁게 끝까지 공부하는 마음 근력 훈련법. 비슷한 능력을 지닌 아이들이 비슷한 노력을 하는데 왜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걸까? 내면 소통 김주환 교수가 10수년 연구 끝에 밝힌 성취 역량의 비밀. 2장 그릿, 모든 성취의 원동력. 그릿, 성공적인 삶의 필요조건. 그릿과 연관된 흥미로운 사실은 또 있다.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만 그릿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인지 능력보다는 비인지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사실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놀랍게도 교육학자도 심리학자도 아닌 경제학자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해크먼은 200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매우 저명한 계량 경제학자다. 그는 오래전부터 유아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현명한 투자임을 경제학적으로 입증해냈다.
헤크만 역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 헤크만은 미시간주의 작은 도시 입실란티에서 있었던 교육 실험의 결과에 주목하게 된다. 하이스코프 베리 프리스쿨 프로젝트라 불린 이 실험은 1962년부터 1967년까지 빈민층 지역의 3에서 4세 어린이 1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들을 무작위로 63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만 비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매주 2시간 30분씩 2년 동안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교육학자 데이비드 웨이카트가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획, 실행, 리뷰 과정을 중심으로 개발했다. 그 실험 결과를 무려 40여 년이 지난 후에 경제학자인 헤크먼이 분석했던 것이다. 이 교육은 사실 그리 탕상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그날 하루 동안 무엇을 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기회를 주었으며 자신이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했고 그 계획을 스스로의 의지로 실천하게 했으며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실제로 자기가 하기로 마음먹은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교사와 함께 돌이켜보는 것이 이 교육의 핵심이었다. 즉 어린아이에게 자율성을 주어 스스로 동기부여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실제로 끝까지 그것을 완수했는가를 돌이켜보게 함으로써 자기 조절력을 향상시킨 것이다. 다른 대조군의 아이들은 인지능력을 길러주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다. 학자들은 그 40여 년 동안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추적했다. 유아기에 2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조절력 훈련을 받았을 뿐인데 그 효과는 확실하고도 놀라웠다. 어린 시절 자기 조절력 향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조군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먼저 교육 수준이 훨씬 더 높았다. 10대 미혼모가 된 비율은 50%나 낮았다. 범죄자가 된 비율은 46% 더 낮았고 반면에 소득은 42% 더 높았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비율이나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등으로 치료받는 비율도 현저하게 낮았고 정부로부터 복지수당을 받는 비율 역시 훨씬 낮았다. 어린 시절 자기 조절력을 향상시켜주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에 비해 사회 전체적으로 수십 년간 얻게 되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는 엄청났던 것이다. 헤크먼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유아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저명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그는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정밀히 추정한 결과 매년 7에서 10%의 높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헤크먼은 가난한 아이들의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지능이 낮아서라기보다는 끈기나 성실성 등 비인지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특히 불우한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의 비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무엇을 가르칠까 보다 어떻게 가르칠까에 주목하라. 이처럼 유아기의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며 효율성이라는 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의 유아교육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결정적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페리 프리스쿨 교육의 핵심은 절대 교과 내용이 아니다. 아이들의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내용을 이해시키고 머릿속에 주입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근력인 그릿을 길러주는 것이다. 무엇을 가르치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냐가 문제가 된다.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줌으로써 자기 동기력과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었다는 사실이다. 영유아에게 언어, 수리, 음악, 미술, 체육 등 인지능력 위주의 교육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아이의 그릿을 오히려 현저하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헤크먼 교수는 지난 2011년
한국 방문 당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유아 교육을 통해 어린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소프트 스킬을 키워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소프트 스킬이란 지적 능력이나 지식 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비인지 능력을 뜻하는데,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력,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줄 아는 친화력 등이 핵심이다. 해크먼 교수가 강조하는 소프트 스킬을 결국 그립과 소통 능력으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한국을 방문했던 해크먼 교수는 한국의 부모들이 추구하는 조기 교육이 지나치게 경쟁적 모델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으며, 한국의 교육 제도가 끈기, 동기 유발과 같은 비인지 능력의 개발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크먼 교수가 역설하는 소프트 스킬이 성공적인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 1972년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더니든에서 대규모의 종단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1972년 4월에서 1973년 3월 사이에 태어난 1037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30여 년의 추적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조사 대상자는 32세 성인이 되었을 때 96%나 계속 패널에 남아 있었다. 연구자들은 조사 대상자들이 3세, 5세, 7세, 9세, 11세가 되던 해 여러 가지 성격이나 지능을 측정했다. 그 결과 이들이 32세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 그릿을 포함한 비인지 능력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어린 시절에 자기 조절력, 참을성, 침착성의 수준은 높고 충동성, 공격성의 수준이 낮았던 아이들은 32세가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부유했다. 소득 수준이 더 높았으며 신용 문제나 재정적 문제로 고민할 가능성은 훨씬 낮았다. 게다가 모든 면에서 훨씬 더 건강했다. 건강검진 결과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염증 반응,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했다. 우울증에 걸린 비율은 더 낮았으며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의 비율도 훨씬 더 낮았다. 자기 조절력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지능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주는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의 여부보다는 어렸을 적에 자기 조절력이 있었는지가 경제적 안정을 결정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낮았다. 즉, 3에서 11세 아동기의 그릿 수준은 어른이 되어서 얼마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 하겠다. 아이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길 바란다며 얼마간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그릿을 키워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공부를 잘하려면 그릿부터 키워라. 해크먼 교수는 유아교육뿐 아니라 미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그는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 시에 GED 출신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다. GED 프로그램을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학생이 시험에 합격하며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부여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검정고시 제도다. 그런데 만 22세가 되었을 때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들 46%가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나 GED 합격자는 그 비율이 단 3%밖에 되지 않았다. 학업 능력이나 지능 등 인지 능력에서는 GED 합격자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과정 환경도 GED 출신자들이 일반 고등학교 출신자들보다 약간 더 부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GED 합격자들은 지루한 것을 꾹 참고 해내는 끈기, 당장의 만족을 지연시키고 목표에 집중하는 능력,
계획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능력 등이 부족했다. 즉 이들에게는 그릿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릿이야말로 성공적인 학업 능력의 핵심 요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우리는 막연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머리가 좋거나 원래 공부를 잘하게끔 타고났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릿은 지능과는 별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상관관계를 갖는다. 지능이 높아도 열정과 집념이 부족하다며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머리가 나쁘고 재능이 부족해도 열정과 끈기가 충분하다면 높은 성취도를 보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획 교수의 능력 성장 믿음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지능이 높다고 해서 그릿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능에 대한 믿음은 그릿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지능이 선천적이며 고정된 것이라고 믿는 아이는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자신의 능력 밖이라 생각하고 쉽게 포기해버린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나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못하니까 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식이다. 반대로 자신의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아이는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한다. 아이의 학습 능력은 그릿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한두 번 실패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열정과 끈기를 발휘한다면 성적은 오르게 되어 있다. 이처럼 그릿은 인지 능력도 향상시킨다. 하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릿을 갖춘 사람은 지능도 높아질 수 있지만 지능이 높다고 해서 그릿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당신의 아이가 똑똑하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그릿부터 키워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지 잘하고 싶다는 의욕이나 순간적인 몰입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구나 한 번쯤 그래 공부 그까짓 거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고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부든 일이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원하는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갈 마음의 근력이 필요하다. 온갖 어려움과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이 세상과 한번 맞짱을 떠보겠다는 투지. 나 자신과 세상을 바꿔놓고야 말겠다는 적극적인 도전의식.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과 당당함. 어떤 역경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진념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마음의 근력인 그릿이다. 의지력이 박약한 아이는 애초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참아나가면서 스스로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돌진해 가는 경험은 어려서부터 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냥 놔두었으며 자연스레 생겼을 마음의 힘을 부모의 과도한 개입으로 기회조차 갖지 못했으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공부하라고 강요하고 야단치는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만 습관적으로 유발된 나머지 그릿을 길러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릿과 같은 비인지 능력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어른이 되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능력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키워주려는 부모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릿을 키울 수 있을까? 그릿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자기 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 동기력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새로운 3월 잘 시작하셨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내면소통 이론을 자녀 교육에 적용시킨 훌륭한 책입니다. 주위에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선물하기도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